안녕하세요. 코치원 플러스 박상영입니다. 벌써 2021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고 또 저번 주는 추석 연휴도 상당히 길었음에도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서서히 코로나 백신도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고 서서히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며, 저는 치료사들은 또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와중에서 당연히 이 장애아동 학교에서 특수반이나 이게 도움반에 들어가 있는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그러한 치료나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 그 결과는 결국은 현재 지능보다 검사를 했을 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치료센터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며 엄마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그 접점에 바로 FI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한국에서 벌써 FI를 접하고 시작한 지 15년째가 돼가고 있어요. 제가 이 FI를 처음 접하고 나서는 정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아주 독특한 사고 방법들이다 해서 너무나 매력적이라고 해서 배웠던 거고요.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FI를 지속적으로 배웠고, 제가 이렇게 장애아동 대상으로 전문으로 해보다 보니까 이게 가장 엄마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지능이에요. 왜냐? 이 지능은 결국은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그냥 무엇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어떤 일에서든지 좀 더 아이가 그 상황을 대처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과정의 전반적인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게 이 지능 지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선 지능 이하에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이가 정상 범위로 갔으면 좋을 거예요. 당연히 70대에 있는 아이들이 60대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정상 지능 범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뭐 정확하게 수치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FI를 시작한다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례들은 제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70점대는 정말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60대, 50대는 이거는 장기전으로 가야 돼요. 정말 엄마 아빠가 마음 비워놓고 하나하나씩 정말 이 구조상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이 FI 수업을 통해서 하나씩 구멍을 메꿔 가는 그러한 경험을 쌓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 실패하지 않아요. 이 50대에서 60대로만 올라가도 정말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거든요. 또 이 아이도 또 그만큼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래 관계에서도 정말 50대에서 막 터지는 그러한 문제들에 비해서 훨씬 더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의 수가 줄어들거든요. 이거는 부모님도 결국은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학교 공부를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의 기준에서 자꾸 지능을 보시면 이 사회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는 이렇게 경계선 이하의 부모들에게는 우선 어찌됐든 이 아이가 더 이상 인지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생기는 항상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아이가 하소연하는 그런 또래 간의 문제, 사회성에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니 이 사회성은 자꾸 막 덮으려고 하지 말고 우선 어떻게든 구조상의 그런 문제가 있으니 이 구조상의 문제를 빨리 수정을 해서 이 아이가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밖에서 하는 그런 사회성 그룹이나
그런 정서나 이런 치료들에서는 자꾸 얘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이걸 달래주자, 이것들을 연습시키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정말 하나의 상황만 축으라고 연습하는 아이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일반화가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말하는 제가 추구하는 그런 중재에서는 아이가 이 FI 도구지를 통해서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배우면 결국은 그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자기가 처한 인간관계의 문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가능을 하고요. 우리 어른들의 인간관계 문제에서도 결국은 더 상황을 넓게 바라보고 다양한 것들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문제 해결책을 찾아서 그것들을 마무리를 짓죠. 하지만 내가 똑똑해하고 계속 외골수적으로 계속 하나만 고집스럽게 강조하는 어른들은 결국은 지게 돼 있어요. 어른들의 문제는 결국 이런 것들이죠. 얼마나 더 넓게 또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려면 사고 수준이 높아야 돼요. 사고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인지 구조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물도 아래층부터 잘 지어야지 고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이 남은 3개월도 중요하지만 내년 1년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 부모들이 열심히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에 경계선 지능이냐 느린 학습자냐 이런 키워드로 열심히 찾아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동영상에서는 자꾸 이걸 시키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이게 맞고 어떤 아이는 이게 맞고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일반화시켜서 이런 걸 해야 됩니다라고 말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엄마들이 봤을 때 만족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FI는 어떤 지능 범위에 있더라도 그 아이의 부족한 그러한 부분들을 수정하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아주 완벽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재아동은 더 똑똑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지능을 더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전부 다 보완을 해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치료를 한꺼번에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다. 정말 지금은 10세 이전의 아이들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어떻게 해서든 좀 아이가 생각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거, 이거에 대한 초점을 좀 둬야 된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들에 휩쓸려 가다 보면 이 아이는 결국은 10세 이후로 상당히 학습에서나 또래 관계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니까 치료센터로 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치료센터에 오는 부모들의 입장은 치료센터에서 모든 걸 좀 완벽하게 해줬으면 하거든요. 근데 그 완벽하다라는 것은 특히 인지치료사들에게 있어서는 쓸만한 컨텐츠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 컨텐츠가 별로 없다라는 것은 어쨌든 치료사에게는 숙제죠. 매번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근데 그런 점에서 FI가 10년 정도는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같이 성장해 가면서 사고력이 좀 향상이 된다면 분명히 이 아이는 FI를 하기 전과 후의 삶을 보면 FI를 한 학생들이 더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배워야 될 텐데 지금 급한 마음에 옆에서 누가 하니까 따라서 막 해서 막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것은 결국은 이 좋은 걸 가지고 아무렇게나 사용을 하면 자신의 사고 수준도 엉망진창이 돼버리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카페 글이나 동영상을 통해서도 천천히 배우고 시간이 걸릴 거다. 5년은 정말 배운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이렇게 인터넷 블로그나 이런 데 가끔 이렇게 제가 검색해서 보면은 아직은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쓰는 말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이런 청구 서적이나 이런 데서 베껴가지고 막 써놨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이 아이에게 지능을 올려줄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 막 그렇게 보여.
그래서 엄마들이 막 그쪽에다가 막 글을 달고 막 우리 애도 되나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거 보면 아직 이 사람은 더 배워야 돼. 아, 이 사람은 아직 이 정도는 안 되는데 제가 수업을 해봤으니까 알 거고요. 물론 저한테 배우지 않은 선생님이 뭐냐 뭘 배웠다. 그러면 물론 제가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아주 심각한 아이들은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눈에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치료 경력이 있다는 것을 간판으로 내세워서 자신이 FI를 잘할 수 있다라고 포장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저는 아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정말 좋은 기술을 나쁜데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찾아간 엄마들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포기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왜냐, 장기적으로 끌어가는 만큼의 그런 노하우는 없기 때문에 FI는 어찌됐든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치료사들이 FI를 시작했을 때는 이 아이를 최소한 4년, 5년은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그냥 한번 해보자고 건드리면은 정말 아이가 제 멋대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게 다룰 수 있는 도구지는 아니에요. 많은 엄마들이 보면은 이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답이 뭐예요? 막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근데 FI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과정을 만들어 갈 줄 알아야 돼요. 점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난이도는 높아질 텐데 아이들은 과정을 만들 줄 몰라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점점점 아이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말을 못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들어가고 사고하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주 넷플릭스에서 요즘 핫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보는 것은 하는 것에 비할 수 없다. 많은 엄마들이 치료사들이 단지 도구지만 보고 뭐 이런 거에 하지만 막상 들어가서 정말 제대로 된 중재대로 해보라고 했을 때는 제대로 하는 부모나 치료사들이 없어요. 다들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놓쳤군요 이렇게 깨닫거든요. 근데 그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아이를 치료한다? 중재한다? 저는 그거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서히 FI에 대해서 관심은 높아지고 있고 엄마들은 도대체 이게 뭐냐 궁금해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치료사들은 이제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제대로 알아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치료사들은 성급하게 내가 치료 현장에서 쓰겠다는 생각을 좀 버려라.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처음부터 마치 애들을 그냥 이전 케이스 받듯이 받아서 돈 벌 생각은 좀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런 원장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원장이니까 내가 하면은 엄마들이 하겠지. 그런 원장들 중에 지금 1년 가까이 제대로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은 버리고요. 정말 이제 FI밖에 없다. 한국에서 지능이 낮은 아이들에게는 이 FI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운 사람들은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뱃속만 채우려는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거 FI는 별로다라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나와요. 그거는 엄마들이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지 FI를 정말 배우는 깨끗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깨끗한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뭔가 아이에게 하나라도 도움을 줘요. 한 달을 했건 두 달을 했건 엄마가 견디지 못해서 빨리빨리 때문에 결과가 빨리 안 나온다고 그만두든 어쩌든 간에 정말 제대로 배우고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 착한 치료사를 만나면 한 달을 했건 두 달을 했건 아이한테 도움을 주는 건 있어요. 하지만 정말 껍데기만 요란한 치료사들, 원장들 만나면 정말 아이의 인지 구조가 더 망가질 수 있으니 이 점은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당분간 이 경계선 지능하고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포커스를 둬서 계속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혹시나 내 자녀가 경계선 지능이거나 느린 학습자, 정말 이 부분도 좀 잘 구별을 해야 돼요. 하여튼 이 부분도 차차 제가 설명을 해 나가겠지만, 또 내가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지능이 낮은 아이들이 많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제가 올리는 그런 동영상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아이에게 FI를 경험하고 해주고 싶다 그러면 저희 센터로 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또 가까운 데 있어 찾아가시면 되고요. 잘 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